안녕하세요, 김상훈 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관장님 본인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김만덕 관장의 초대 관장으로 취임해서 지금 6년 차 김만덕의 정신을 알리고 또 개선 발전시키는데 온 정성을 다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김만덕 기념관의 현재 관장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지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육지에 갔다가 42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에 뭔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김만덕의 이런 사업을, 선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김만덕 기념관은 보통 어떤 곳입니까? 여기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 그 농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홍보를 좀 할 것 같은데. 예, 김만덕 기념관은 2015년 5월 29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개관 5주년이 엊그제 지났습니다. 우리 기념관은 이제 제주도의 국립박물관으로서 우리 제주 김만덕의 정신을 제주도는 물론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그 정신을 알리고 또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눔 문화 그런 공간입니다. 나눔의 표상인 우리 김만덕의 정신을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제주도민들은 김만덕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김만덕 하는데 정말 김만덕이 중요한 어떤 일을 했고 또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그게 조정이 알려져서 우리 정조 임금이 또 어떤 예우를 했고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흐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주도민들을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김만덕의 정신을 이렇게 알리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나눔이라는 게 무슨 뭐 돈이 많아서 나누고 또 어떤 시간이 많아서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하는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어떤 나눔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게 참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경제가 얼어붙어 있고 주변이 모두 이렇게 그 거리 간격두기에서 차단이 돼 있고 또 관광객도 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기념관은 3개월 동안 휴관을 했습니다. 네, 휴관을 하는 동안에 저희 나름대로 마스크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기도 했고 또 새로운 어떤 그 관람객들을 받기 위한 공간을 저희가 새로 이렇게 마련하면서 건물에 대한 무슨 보수 작업, 대청소, 또 프로그램 개발 여러 가지 등등 정말 저희 3개월 동안은 제가 휴관하기 전보다 더 바쁘게 직원들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념관이 좀 더 그 건립의 목적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주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도 김만덕 기념관을 소상히 알리고 또 여러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그 김만덕 수상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막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기억에 남는 수상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계시나요? 수상자분들이 작년까지 40회입니다. 그래서 51분이 배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직접 뵙고
또 그분이 어떤 그 살아온 길을 이렇게 만나본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일본에 계신 분, 좌오카님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서 활동하시는데 그분의 인생 역정을 들어보니까 참 기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그렇게 사회에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이 바로 김만덕과 같은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일본까지 가서 그렇게 어렵게 그 생활했고 성공을 했지만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 일본에도 계셨다는 게 제가 상당히 감명이 깊었고, 또 한 분은 이제 거제도에 계신 강령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집안을 꾸릴 사람이 없어서 그때 해녀 일을 그때부터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제도까지 가서 그 자기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린, 정말 그분도 자기 어떤 삶을 다 포기하고 그 첫째 처음에는 부모가 없는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해서 그렇게 생활했지만 나중에는 우리 제주도는 물론이고 전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는 그게 바로 또 김만덕의 어떤 정신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이 남습니다. 아주 기억에 남는 분 같아요. 우리 그 개관 이제 5주년이 됐는데 그게 아까 연역들은 대충 뭐 설명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개관 5주년인데 사실 처음 그 제가 초대관장으로 임명이 돼서 시작할 때는 건물 하나만 달랑 줬습니다. 먼지가 착 쌓여있는 건물에 혼자 공무를 해서 관장으로 이렇게 출근해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5년 4월 27일 날 취임을 해서 5월 1일부터 이제 직원들을 뽑기 시작해서 그때 직원 뽑고 예산도 신청하고 사업계획도 작성하고 하면서 정말 그 어렵게 시작한 김만덕 기념관인데 다행히 이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김만덕 기념관 위탁을 우리 김만덕 기념사업에 해주셔서 항상 지원도 잘해주셨고, 또 김만덕 사업에서도 우리 고두심 상임대표를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후원도 해줬고 해서 김만덕 사업을 정말 힘을 얻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쌀도 많이 나눴습니다. 쌀도 뭐 한 150톤 정도 나눴고, 그 다음에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장수 효도 사진, 그러니까 영정 사진을 한 2천 정도한테 찍어서 액자도 다 만들어서 아주 그분들한테 좋은 선물도 드렸고, 또 사회공동모금회하고 교육사업을 협력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육아 나눔 교육도 아주 한 2년 동안 잘 실시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그 유명한 작가들도 초청을 해서 물론 전시됐습니다만 사회에 이렇게 나와서 뭔가 전시를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작가들, 특히 외지에서 온 이주 작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전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유명 강사들을 초청해서 만덕의 정신과 제주도민의 어떤 삶에 대한 그런 강연도 많이 했고, 정말 5년을 되돌아보면 나름 정말 조그만 이런 그 조직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스스로가 이제 뭐 대견스럽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이게 다 김만덕 할머니가 아주 하늘에서 내다보시고
언제든 힘도 실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어떤 기운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장님의 마음에서 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네.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네. 그리고 우리 그 개관 5주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이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김만덕 상 수상자들 이런 분들한테 상금이 지금 500만 원씩 줍니다. 봉사상, 경제상. 근데 이 상금을 이렇게 주면 그분들이 그 상금을 받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또 도에서 도지사님이 주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상금을 이게 늘릴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만덕 기념사업회에서는 상금을 좀 늘려서 이 상이 세계적인 상이 되도록 하자. 세계 모든 여성들이 누구나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우리 김만덕 기념사업회 양원찬 그 이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상금을 한 1억씩 이렇게 늘려서 드리고 또 그런 그 상금을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이제 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 상이 세계적인 상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저희들이 희망과 그러한 또 일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09년, 12년에 이제 서울에서 만섬 쌓기 그런 운동을 해서 돈을 많이 그때 모아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베트남에 2012년도에 그 학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지어줬습니다. 아마 한 15억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카누아 지역에 초등학교를 지어줬는데 그 초등학교 이름이 제주 초등학교입니다. 카누아 제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는 이제 하노이 쪽에 지어졌는데 범프 만덕 중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의 어리 만덕의 정신이 베트남의 학교에까지 가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도 할머니의 어떤 그런 구휼 정신, 나눔 베품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작 아쉬운 거는 우리 금강산에도 학교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주변에 여론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김만덕 할머니가 그 구휼을 통해서 죽어가는 제주 백성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 살렸다는 것을 목사가 이제 조정에 보고를 하니까 그 당시 정조대왕께서 야 그렇게 참 보잘것없는 여인이 그런 큰일을 했는데 도대체 소원이 뭔지 들어봐라 했답니다. 그래서 소원을 물으니 김만덕 할머니는 저의 소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양에 올라가서 임금님을 뵙는 것. 이게 제일 제가 첫째로 바라는 소원이고 두 번째는 그런 연후에 금강산을 구경을 하고 싶습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조대왕께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야 이건 비범한 여인이다. 그 당시는 여자가 임금님을 못 뵀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을 뵈려면 벼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유교 사상이 굉장히 지배하던 시절에 여자가 임금님을 뵙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요구를 했고 또 금강산을 유람한다는 것도 그 당시로서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그 소원을 얘기를 했으니까 임금님께서 좋다 흔쾌하게 이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VIP 그러니까 리무진 승용차에 뭐 오토바이 타고 사이드카 타고 가서 모시고 가서 대통령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역을 이용해서 말을 타고 이렇게 해서 가서 임금님을 만나서 또 금강산까지 구경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그 우리 제주도가 출육 금지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00여 년 동안 여성은 제주도를 벗어날 수도 없고 외지에 남자하고 결혼도 할 수 없다.
이런 그 출육금지령이 있어서 여자는 언강생심 제주를 벗어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임금님한테 그 소원을 얘기하고 그걸 들어줌으로써 자연히 네. 그 출육금지령이 해제가 된 겁니다. 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한 과감한 도전 정신도 있고 남이 해보지 않은 개척 정신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바꾸고자 하는 개혁도 있고 참 그 할머니의 어떤 그 당시의 행적을 보면 놀라운 게 많습니다. 여자로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당시 생각해 보면 여자의 역할은 뭐냐? 여필종부 시집을 가서 남편에게 잘하고 애를 낳아서 애 잘 키우는 거. 이게 그 당시는 여자의 전부 역할이. 그런데 할머니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이 김만덕 자리가 있는 이 자리 그다음 객주가 있는 자리 이 주변이 아마 김만덕이 상업 활동을 하던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의 몸으로 그 당시에 교통수단은 배밖에 없었는데 이 산지폭우로 화국폭우로 조천폭우로 들어오는 모든 배에 할머니가 전부 진두지휘해서 그 사람들을 끌었고 또 그런 교육 물품을 다 찾아서 이렇게 팔고 사고 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 김만덕의 리더십 이것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겁니다. 여성의 몸으로 그 뱃사람들을 다 그냥 진두지휘하고 다 호령하고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러한 리더십은 현대 사회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 겁니다. 특히 여성으로서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김만덕과 같은 이런 정신을 좀 연구도 하고 배워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 국장님께서도 그 제주 여인이고 또 김만덕 후예니까 잘 하십시오. 네. 우리가 이게 김만덕 관장님으로 계시면서 가장 뭐 흐뭇했던 일이라든지 뭐 아쉬워했던 일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저는 하여튼 뭐 요즘도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제가 김만덕 관장을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뭐 다들 촌에서 보면 다 농사짓 죽어서 굶는 분이 없는다 생각했고 다 주변에 자식들이 있으니까 뭐 끼니 걱정 안 하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직접 그 독거노인들, 그 차상위, 그러니까 자식은 있지만 혼자 사는 노인들 그런 분들을 제가 찾아가서 직접 뵈니까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정에서는 이렇게 다 등록이 돼 있는 사람, 자식도 없고 보살펴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복지 혜택을 줍니다. 근데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이런 사람 복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들 누가 보듬어 주느냐?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쌀을 사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물을 협조를 받고 또 뭐 저희가 상품권으로 기부해 준 걸 가지고 상품권 가지고 라면도 사고 뭐 물도 사고 하면서 이런 걸 다 갖고 그 할머니들 찾아가 보면 정말 고마워하는 겁니다. 쌀이 필요로 하는 분이 여태 우리 제주도에 이렇게 많다는 걸 알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의 노인정 무슨 노인 무슨 복지 가면 거기는 쌀들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데 가면 노인정에서 쌀을 팔아서 빵도 사다 먹고 경험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정에 쌀을 주다가 요즘 안 드립니다. 왜? 쌀이 이분은 필요 없어서 팔아서 다른 거 사 먹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 홀로 사는 세대
뭐 여러 좀 소외된 분들을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그분들에게 쌀, 물, 라면, 요즘엔 쌀국수까지 저희가 개발해서 이거를 드리는데 쌀국수 인기가 최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번 보실 저기도 쌀국수 있습니다만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우리 그 컵라면처럼 쌀국수에다가 안에다가 수프가 있어요. 뜯어서 수프 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요걸 한 4분만 있으면 아주 잘 익어요. 그래서 이걸 열어서 김을 빼고 한 5분만 있다 우리 제주말 후룩 들어싸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씹을 필요도 없어. 네? 그래서 할망들이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쌀국수라. 그래서 지금 윤봉시 회장님이 그 쌀국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앞으로 제주도 전역에 다 배급할 겁니다. 그 대신 가격은 도매값으로 주십시오. 해가지고 벌써 이제 몇 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애월읍장을 찾아가서 쌀과 저렇게 쌀국수를 드렸는데 쌀국수만 달라고. 그 정도가 지금. 그래서 요즘은 제 쌀 나눔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어려운 이웃들도 직접 찾아가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전에는 시장님들 오십시오 해가지고 쌀 10톤씩 5톤씩 다 드렸습니다. 제주시 나누십시오. 서귀포 나누십시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회공동모금에서 스타렉스 한 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타렉스에다가 쌀 30포 쌀국수 30박스 실으면 딱 맞아요. 그러면 앞에 운전석 조수만 있어. 그럼 저는 못 가. 왜냐하면 운전기사하고 우리 팀장이 가야 되니까 가서 직접 이제는 읍면별로 저희가 나눕니다. 그래서 성산읍, 남원읍, 구자읍, 그 다음에 한경면, 한림읍, 애월읍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다 가고 대전 가는데 이제 몇 군데 14개 읍면인데 아직 못 간 데는 또 가겠습니다만 이제는 찾아가는 배달까지 해주는 그런 나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도 있고 우리 직원도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드리는 게 더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 와서 가져가십시오 하면 부담을 느껴요.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잘했구나. 우리가 이제 개관 5주년 기념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찾아가는 나눔을 하자. 그래서 이제 직원들하고 의논하고 차도 이번 마침 받았으니까 잘 됐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몇 군데 갔더니 국장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명단을 딱 가면 줍니다. 이런 독거노인 몇 세대 누구누구도 그럼 다 명단을 받고 잘 전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오는데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쌀이 없어서 쌀을 원하는 데도 많지만 지금 아까 쌀국수처럼 저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저희 어머님도 이제 노모입니다. 90세인데 저보고도 왜 동네는 쌀국수 주면서 나한테는 안 주느냐라고 하시는데 할머니들한테 최고 인기가 저겁니다. 라면보다 좋겠어요. 라면은 몸에 좀 해롭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거는 쌀에다가 저 36 그 재단이 양심적인 재단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든 국수니까 저를 믿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드리고 그분들도 먹어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 쌀국수를 많이 저희가 보급할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윤봉시 회장님한테 절대 값은 도매값입니다 해가지고 도매값으로 딱 드리고 그 대신 우리 외상 안 합니다. 딱 물건 배달되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회장님께도 그 쌀을 이렇게 좀 저희한테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이게 또 큰 인연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할머니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뭘 찾아서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 할머니 정신이 쌀이다. 무조건 저희가 기부받으면 쌀만 샀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물만 지원받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라면도 필요할 것 같고 편하게 또 상품권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물도 필요하고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무슨 뭐 햄이다 뭐 이런 거 막 사주는 것보다는 이 쌀국수가 좋겠구나 싶어서 저가 나서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봉주 회장님은 적극성이 없어 보면 뭐 삽수삽수하진 않는데 뭐 이거 가져갑시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갑니다. 사실은 지금도 윤봉주 회장님이 얼마 전에 또 100박스 주문했더니 저 쌀국수 2박스인가 3박스 가져와서 해. 하나는 서귀포 노인대학에서 그 뭐 하는 행사에 한 박스 갖다 드리니까 뭐 박수 치고 받고 지금 또 일부는 저기에 있어서 오늘 나눌 겁니다. 저것도. 그래서 그 지역에 참 그 이런 좋은 일을 하는 분하고 연관이 돼서 저는 참 좋다 생각합니다. 그냥 뭘 얘기하다가 그걸로 넘어가 버렸네. 목표. 앞으로 향후 앞으로 목표는 지금 기념관이 이제 도에서 지원하는 민간 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의 돈을 받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이거는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기념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머지않아 가까운 장래에 김만덕 기념관이 어떤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도에서 마련해 준다면 우리가 김만덕 브랜드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 브랜드를 가지고 마트도 운영하고 지금 쌀은 이미 유명해졌습니다. 저 김제평야의 상상내찰이라는 쌀을 우리 영정을 붙여서 쌀을 비매품으로 나가니까 저 쌀을 살 수 없느냐고 문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쌀이 좋다는 거라. 그리고 우리는 쌀을 바로 도정해서 드립니다. 보통 이웃에게 나눔 쌀은 한 두어 달씩 묵은 쌀, 1년씩 묵은 쌀을 안 먹으니까 갖다 줄 수도 있고 부담 없이 갖다 주는데 그거는 갖다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팀장이 나한테 쌀 이거 빨리 갖다 드리는데 왜 했더니 저 금방 도정한 건데 그분들도 따뜻한 거 이런 쌀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처음에는 이만 나누는데 그 뭐 문제냐 했는데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라. 그래서 우리는 쌀을 도정해서 바로 그 다음 날이야 다음 날에 주면 그 쌀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그 기념관이 이제 김만덕 기념사업회가 민간 위탁 경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만덕이 자립할 수 있는 만덕 할머니의 그런 정신으로 자립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가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까지 주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건 저희 희망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서서히 만덕이 자립할 수 있는 만덕 기념관이 자립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만덕상도 그렇게 세계적인 상으로 만들고 만덕학교도 금강산에 김만덕이 할머니가 갔다 온 금강산에 두서가 지금 없지만 왜 금강산에 해야 되냐면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북한의 금강산을 여행 가면 거기 안내인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남조선의 구원이 여인 김만덕이 와서 유람을 한 곳이 금강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라. 그 금강산 구원의 여인이 김만덕이 얼마나 유명한 겁니까? 북한에서도 금강산 왔다 간 거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금강산 학교를 지어야 되지. 그래서 금강산 학교 짓는 거, 김만덕상을 세계적인 상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게 우리 김만덕 기념 사업회가 향후에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일들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 우리 관장님 평상시에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 있나요? 존경하는 인물이나 누구를? 저는 진짜 어렸을 때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상당히 대단한 지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분이 많은
안 좋은 어떤 행적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국민들을 지탄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을 가난에서 해방시켰다. 굶주림에서 해방시켰다. 이게 난 그 지도자로서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존경을 했는데 마침 또 김만덕 기념관 오니까 김만덕 할머니가 우리 제주 백성을 살린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만약에 제주 김만덕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우리 제주도민은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현다란 네. 우리 대표님, 강쪽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덕 할머니가 계셔서 굶어 죽어가는 제주 백성을 살렸기 때문에 오늘이 있기 때문에 이 김만덕 할머니의 정신이나 어찌면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 국민을 굶주리면서 살린 사람이나 같은 정신이라 해. 또 한림에 가면 이시돌 목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맥그린치 신부는 25살에 아일랜드에서 넘어와가지고 65년 동안 90몇 세에 들어가셨는데 그 60몇 년 동안 그 지역을 위해서 제주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림이나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삶에 어떤 그 활력을 넣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공로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또한 나는 제2의 김만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맥그린치 신부님. 또 우리 제일 제주인이 있습니다. 제일 제주인. 1948년 우리 4.3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본으로 밀항하고 도망가고 이랬던 우리 그 제주도민들이 일본에 가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 3D 업종. 네? 일본 사람들이 안 하는 건 참 뭐 밤새면서 몸 아껴가면서 돈을 벌었어요. 번 돈을 우리 제주도에 1950년, 60년, 70년 못 살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보내준 돈 가지고 수도도 걸고 길도 닦고 그 다음에 밑강낭도 보내주고 우리 주럭이라고 하는 옷도 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보내준 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살게 된 바탕이 된 겁니다. 나 또한 그분도 또한 제2의 김만덕, 제3의 김만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그 제주도를 위해서 한 그 어떤 은혜, 이것은 김만덕이 은광연새처럼 은혜로운 빛이 널리 퍼졌다. 이게 바로 김만덕의 정신과 제일 제주인의 정신과 맥그린치 신부의 정신,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 나는 공유한다. 뭔가 통하는 게 있었다는 면에서 그분들에 대한 존경을 저는 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우리가 김만덕 그 제1, 제2 이렇게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건 안 됩니다. 그 저도 육지에서 가서 공부하고 육지에서 가서 나름대로 일하고 뭐 다 하다가 제주도로 돌아온 거는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공부까지 시켜준 저희 고향에 대해서 저도 뭔가 기여를 해야 됩니다. 받았으면 갚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쌩값으로 해. 그런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갚겠다는 생각으로 벌써 9년 전에 와서 기업에서 총괄사장 3년 마치고 여기 와서 지금 6년 차 봉사라고 하면 뭐 봉사고 일이란 일입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김만덕이 이런 정신이 은혜니까 저도 이런 은혜를 이 부분 갚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알리고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